3천만 원짜리 싸구려 드론 한 대를 박살내기 위해 무려 60억 원짜리 최첨단 미사일을 쏘아 올린다면 이 전쟁의 진짜 승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전 세계를 호령하며 압도적인 화력을 자랑하는 천조국 미국이 지금 중동의 모래바람 속에서 피 말리는 가성비의 늪에 빠져버렸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세계 경제의 흐름과 K방산의 숨겨진 진실을 남들보다 한 발 앞서 파악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미국이 이란을 향해 작전을 개시한 첫날, 미군이 단 하루 만에 공중에 쏟아부은 돈은 자그마치 7억 7,9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가볍게 1조 원을 넘겼습니다. B2 스텔스 폭격기는 물론이고 거대한 벙커버스터 폭탄을 실을 수 있는 B-52 장거리 전략 폭격기까지 총동원해 이란 내 2천여 곳을 말 그대로 맹폭격했습니다. 특히 목표물을 족집게처럼 타격한다는 토마호크 미사일을 쏘는 데만 순식간에 3억 4천만 달러가 허공으로 증발했습니다. 미국은 이렇게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자본과 화력을 퍼부으면 이란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백기 투항할 것이라 계산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과는 미국의 철저한 오판이었습니다. 이란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전선을 걷잡을 수 없이 확대하는 물귀신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바레인과 쿠웨이트 등에 흩어져 있는 미군의 핵심 레이더 기지들을 연달아 타격했고 중동 최대 미군 기지인 카타르 알루데이드 공군 기지마저 공격망에 넣었습니다. 심지어 두바이의 미국 영사관까지 드론으로 들이받는 대범함을 보였습니다. 이란이 날려보내는 샤헤드 자폭 드론은 정밀도는 떨어지지만 가격이 고작 3천만 원 수준입니다. 이런 싸구려 드론과 미사일을 벌떼처럼 날려 미국의 1조 원짜리 최첨단 공습에 맞불을 놓으며 그야말로 가성비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요 외신들도 미국의 처지에 뼈아픈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 고위 지도부 사이에서 이미 방공 미사일 재고 고갈에 대한 극심한 불안감이 번지고 있다고 보도했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이 요격기가 바닥나기 전에 서둘러 공습을 마무리하려 안달이 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해 벌어진 분쟁 당시 방공 미사일을 전례 없는 속도로 소진한 뒤 지금까지도 생산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한약고의 빈자리를 채워 넣지 못하고 허덕이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이 불길은 단순한 군사적 충돌을 넘어 전 세계 경제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전쟁이 전면전으로 치달으면서 글로벌 에너지 수송의 대동맥이라 불리는 호르무즈 해협의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란 측은 이미 이 일대를 지나는 유조선 최소 10여 척의 미사일을 쏴 불태웠다고 선언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 이상이 통과하는 절대적인 요충지입니다. 이곳이 막히거나 유조선들이 공격받아 해운 보험료와 운임이 폭등하게 되면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경제 위기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됩니다. 미국은 하루에 1조 원씩 태우며 막대한 경제적 출혈을 겪고 있고 세계 경제는 유가 폭등의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을 방어해야 하는 중동의 부호 국가들은 과연 안전할까요? 미국이라는 견고한 안보 우산이 찢어지고 패트리엇 미사일의 민낯이 드러난 그 순간 중동의 하늘을 가른 것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K방산이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던 승자와 패자가 극명하게 엇갈린 그날의 진실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가장 먼저 최악의 치명타를 입은 곳은 아이러니하게도 세계 최강을 자부하던 미군이 주둔한 카타르였습니다. 이란의 무차별적인 반격이 시작되자 카타르 알루데이드 기지에 설치되어 있던 미국의 핵심 전략 자산이 처참하게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ANTPY-2 조기경보 레이더입니다. 이 레이더는 도입 비용만 무려 11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5천억 원에 달하고 탐지 거리가 5,000km를 훌쩍 넘어 중동 전역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미군의 가장 높은 눈이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이 기지를 향해 날아오자 미군은 방어의 핵심인 패트리엇 미사일 3발을 연속으로 쏘아 올렸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요격에 완벽하게 실패했고 이란의 미사일은 기지 내부에 그대로 내리꽂혔습니다. 상층 방어는 사드, 중층은 패트리어스로 이어지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계층적 방어 체계가 허무하게 뚫려버린 순간이었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스텔스기를 잡겠다며 호언장담했던 중국산 첨단 방공망 역시 중동의 모래바람 속에서 뼈아픈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이란은 기존 러시아제 방공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중국의 최신형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인 홍치 9B와 이동형 레이더를
전격 도입했습니다. 중국은 이 시스템이 무려 250km 밖에서도 F-35 같은 스텔스기를 족집게처럼 찾아내 요격할 수 있는 스텔스 킬러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해 왔습니다. 하지만 실전은 냉혹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습이 시작되자 중국산 첨단 방공망은 그야말로 깡통이나 다름없는 먹통이 되어버렸습니다. 단 1시간 만에 이란 영토 내에 배치된 세대의 방공 시스템이 흔적도 없이 파괴되었고, 심지어 최고 지도자의 관절을 지키던 방공망마저 속수무책으로 뚫려 버렸습니다. 과거 베네수엘라에서도 미군 항공기를 전혀 탐지하지 못했던 중국산 무기의 치명적인 결함이 생중계된 셈입니다. 당연히 전 세계적인 조롱이 쏟아졌습니다. 각종 소셜미디어에서는 중국의 레이더가 폭발하면서 발생하는 열과 파편으로 주변에 스텔스기가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비아냥 섞인 조소까지 등장했습니다. 완벽한 탐지라는 중국의 주장은 완전한 거짓 마케팅용 문구였음이 백일에 드러난 것입니다. 미국은 천문학적인 방어망이 뚫려 체면을 구겼고, 중국은 거짓 성능으로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라장 속에서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 기적 같은 국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산 천궁2 방어 체계를 전격 배치했던 아랍에미리트입니다. 카타르의 미군 기지가 불타오르던 그 시각, 아랍에미리트에도 이란의 무차별적인 공습이 쏟아졌습니다. 탄도미사일 100여 대나 호팔, 순항미사일 8발, 그리고 무려 940대에 달하는 드론이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카타르와 180도 달랐습니다. 현지 언론과 국방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는 이란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92.6%, 드론의 93.1%를 완벽하게 요격하며 전체 성공률 95%를 기록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턱을 빠지게 만든 것은 바로 순항 미사일 8발 전원 파괴, 즉 요격률 100%라는 경이로운 수치였습니다. 탄도미사일이 하늘 높이 치솟았다가 포물선을 그리며 떨어지는 예측 가능한 돌덩이라면, 순항 미사일은 지면에 바짝 엎드려 경로를 이리저리 뱀처럼 바꾸며 날아오는 자폭 비행기와 같습니다. 미국산 패트리엇조차 까다로워하는 이 순항 미사일을 모조리 공중에서 분쇄한 주인공이 바로 대한민국의 천궁2였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천궁2는 어떤 격이 다른 기술력을 가졌기에 패트리엇도 뚫린 중동의 하늘을 완벽하게 틀어막을 수 있었을까요? 비결은 바로 1초의 망설임도 없는 360도 즉각 대응 능력에 있습니다. 미국의 패트리엇은 탐지 레이더가 전방에 집중되어 있어 사각지대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만약 뒤통수에서 적의 미사일이 날아온다면 발사대 자체를 물리적으로 낑낑대며 회전시켜야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궁2는 다릅니다. 미사일을 공중으로 가볍게 툭 띄워 올린 뒤 허공에서 점화하는 이른바 콜드 론칭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미사일이 튀어 오르자마자 원하는 방향으로 즉시 머리를 획 돌려 날아가기 때문에 사방팔방에서 몰려오는 적의 순항 미사일을 놓치지 않고 낚아챕니다. 안테나가 회전하며 전방위를 감시하는 귀신 같은 레이더가 저고도로 기어오는 미사일을 끝까지 추격해 완벽한 타격 좌표를 찍어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소름 돋는 기술이 숨어 있습니다. 과거의 요격 미사일들은 목표물 근처에서 폭발해 수많은 파편으로 적을 격추하는 방식을 썼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요격에 성공하더라도 수많은 파편이 민간 도심으로 비처럼 쏟아져 2차 피해를 낳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천궁2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날아오는 적 미사일의 몸통 한가운데를 직접 들이받아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히트 투 킬, 즉 직격 요격 기술을 완성했습니다. 완벽한 360도 방어와 파편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밀 타격 기술. 이 경이로운 실전 데이터를 두 눈으로 확인한 중동 국가들은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에 이어 전쟁 복구에 한창인 이라크마저 3조 7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 천궁2 도입을 확정지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K방사는 단순히 뛰어난 무기를 파는 데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방위산업이라는 치열한 체스판 위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패키지 안보라는 새로운 룰을 만들어내며 전 세계 부호 국가들의 지갑을 통째로 열어젖히고 있습니다. 도대체 K방사는 어떤 기막힌 전략으로 글로벌 경제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는 것일까요?
있을까요? 자국의 하늘을 지키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다발을 흔들어도 정작 무기를 구할 수 없는 기막힌 상황. 2018년 예멘 내전 당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가 처했던 끔찍한 현실이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무기를 마음대로 살 수 없었던 핵심적인 이유. 그것은 바로 국제 정치의 냉혹한 힘의 논리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아랍연합군의 폭격으로 예멘에 대규모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자 미국 내부에서는 인권단체들의 강한 압박과 함께 무기 판매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빗발쳤습니다. 실제 당시 여론조사에 따르면 70%가 넘는 미국인이 무기 판매 중단을 지지했을 정도입니다. 결국 자국 내 정치적 여론을 무시할 수 없었던 미국은 정밀 유도탄 등 일부 핵심 무기 판매를 중단하거나 보류하며 중동 국가들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가장 절박한 순간에 무기 공급이 막힐 수 있다는 뼈저린 교훈을 얻은 중동 국가들은 정치적인 간섭 없이 안정적으로 무기를 공급해주고 기술까지 전수해줄 새로운 파트너를 간절히 찾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국가가 후보군에 올랐지만 그들의 선택은 결국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한국은 까다로운 정치적 조건을 내걸지 않으면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를 제때 납품하는 압도적인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중동 시장의 문을 연 한국 방사는 이제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동하기 시작합니다. 방위 산업의 진짜 무서운 점은 한번 팔고 끝나는 일회성 거래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이른바 프린터와 잉크 전략입니다. 천궁2, 천무, 비궁 같은 무기 플랫폼을 한번 깔아두면 그 안을 채우는 미사일과 로켓 탄약은 지속적으로 소모되고 다시 채워져야만 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한 발당 20억 원이 넘는 타우러스 미사일을 8년 동안 극히 제한된 횟수만 쏘는데 그쳤지만 중동의 부호 국가들은 훈련 한 번에도 엄청난 물량의 무기를 미련 없이 쏘아댑니다. 대전차 유도 무기인 현궁과 해안 방어용 유도 로켓 비궁을 수입해간 중동 국가들은 한국 무기의 성능에 열광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막대한 탄약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창고가 비워지면 그들은 또다시 한국에 천문학적인 금액을 지불하며 탄약을 쓸어 담습니다. 한번 수주를 따내면 지속적으로 수익이 창출되는 완벽한 캐시카우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 세계 군사 및 경제 전문가들을 경악하게 만든 소름 돋는 큰 그림이 등장합니다.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미국의 액화천연가스 생산 기업과 맺은 초대형 계약이 방위 산업계에 엄청난 충격을 던졌습니다. 미사일과 장갑차를 만드는 회사가 2030년부터 무려 20년 동안 매년 150만 톤의 천연가스를 수입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이는 국내 연간 소비량의 4.4%에 달하는 막대한 물량입니다. 무기 회사가 왜 뜬금없이 에너지 시장에 큰 손으로 등극한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K방산이 진화해낸 패키지 안보 전략의 진수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 세계는 에너지가 끊기면 국가의 심장도 멈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국 기업은 이 점을 정확히 찌르고 들어갔습니다. 무기를 사려는 국가에게 첨단 무기 체계만 파는 것이 아니라 국가 생존에 필수적인 에너지 공급망까지 패키지로 묶어서 제공하겠다라는 매력적인 제안을 던진 것입니다. 기업 내부의 수직 계열화가 이를 완벽하게 뒷받침합니다. 조선 계열사가 방대한 LNG 운반선을 만들고 해운사가 운송을 맡으며 에너지 계열사가 발전소를 돌리는 동안 방산 계열사가 무기를 공급합니다. 상대국 입장에서는 국방력과 에너지 안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쥐어주는 한국의 제안을 외면하기 힘들게 됩니다. 사실상 무기를 매개체로 에너지 유통망까지 아우르는 빈틈없는 토털 안보 솔루션을 구축한 셈입니다. 이 무서운 기세는 중동을 넘어 영미권 최상위 안보 동맹인 오커스와 파이브 아이즈의 핵심 국가 호주로 향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수출을 넘어 호주 지롱 현지에 축구장 21개, 약 15만 제곱미터 규모의 웅장한 공장을 세우고 K9 자주포를 직접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선진국의 심장부에 진입해 자유진영의 무기고 역할을 자처하며 국방의 최전선을 뻗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중동의 하늘은 대한민국 K방산의 압도적인 기술력을 증명한 완벽한 쇼케이스 무대였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물결 속에서 어떤 확실한 투자 인사이트를 낚아채야 할까요? 중동 리스크가 터지며
국내 증시가 휘청거렸을 때 오히려 방산주들은 무서운 기세로 치솟았습니다. LIG넥스원이 상한가를 기록하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이 나란히 최고치를 경신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테마주 장세가 아닙니다. 실전에서 무기의 성능이 입증되었다는 이른바 배틀 프루븐 프리미엄이 주가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기 시장에서 배틀 프루븐, 즉 실제 전장에서 성능이 완벽하게 작동했는지는 추가 수출을 결정짓는 가장 절대적인 지표입니다. 청궁2가 경이로운 요격률을 증명하면서 이미 10조 원이 넘는 수주 잔고를 확보한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라크와의 추가 계약 협상에서 한국은 독보적인 우위를 점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전 세계적인 무기 쇼티지, 즉 공급 부족 현상이 K방산의 가치를 더욱 폭발적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다연장 로켓인 천무만 하더라도 거점이 초토화된 중동 국가들의 방역 수요와 겹치며 실제 작전 투입과 대규모 추가 발주 가능성이 치솟고 있습니다. 미국의 하이마스나 패트리엇 미사일들이 당장 수조 원을 현찰로 줘도 살 수 없는 귀하신 몸이 되면서 빠르고 저렴하며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는 한국 무기가 유일무이한 대안으로 굳어진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이번 분쟁으로 반짝하고 끝날 호재가 아닙니다.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의 대규모 무기 교체 수요까지 맞물리면서 한국 방산 기업들은 단기적인 테마를 넘어 구조적인 성장기에 진입했습니다. 주가가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우며 질주하는 이유도 바로 이 폭발적인 수주 잔고와 실적이 단단하게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개인 투자자들의 테마성 단타가 아니라 이 구조적인 성장을 눈치챈 외국인과 기관의 스마트 머니가 방산 섹터로 무섭게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반드시 주목해야 합니다. 과거 반도체와 자동차가 이끌던 대한민국의 수출 주도권을 이제는 방위 산업이 당당하게 이어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투자의 고수라면 화려한 언론 보도에 휩쓸리기보다는 냉철한 시각을 유지하며 각 기업들이 발표하는 천문학적인 수주 잔고가 실제 공장을 돌려 매출로 찍히는 납기 일정을 꼼꼼하게 추적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에너지 패키지 전략으로 록인 효과를 만들고 호주 현지 공장으로 선진국 시장에 빗장을 푼 한국 기업들이 과연 이 거대한 물량을 어떻게 실적이라는 숫자로 증명해낼지 차가운 계산기를 두드려야 할 시점입니다. 미국이 주도하던 방산 시장의 낡은 질서가 무너지고 가성비와 실전 능력을 앞세운 대한민국이 그 거대한 빈틈을 무서운 속도로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글로벌 부의 이동이 시작된 이 거대한 혼돈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투자 전략을 세우고 계십니까?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팩트 기반의 냉철한 분석, 경제학 에이스가 항상 최전선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